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번 주 가장 핫한 한반도 이슈들을 전해드립니다. 세상 가장 친절하게, 친근하게, 친숙하게 세상 어디에도 없는 친절한 한반도 시사톡, 친톡 시간입니다. 네, 먼저 저희 친톡의 가장 큰 자랑이죠. 한반도 시사를 아주 쉽고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친절 내생남부터 소개시켜드려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외교 안보 전문 기자 경력만 무려 18년이죠. 와. 자타가 고민하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 친톡의 선택한 남자 왕선택 박사님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왕친절, 왕쉽게, 왕선택입니다. 또 한 분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유쾌한 입담까지 다 갖춘 분이시죠. 정대진 센터장님 소개합니다. 친절도 극초음속으로. 뭐가 지나갔나요? 그러니까 뭐가 휙 지나가 버렸어요. 네. 멘트가. 네, 그리고 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멤버. 조금이라도 어렵거나 친절하지 않은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친톡 제5의 멤버가 등장합니다. 이렇게요. 친톡. 갑자기 뭐예요? 뭐죠? 친톡 생일이에요? 생일이세요? 그러니까 누구 아니 누구 생일이신가요? 생신이세요? 뭐죠? 네. 뭐 아무튼 박수는. 네, 오늘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니 근데 지난주 두 분이 얘기한 거 기억하시죠? 기억납니다. 1월 중에 북한이 외부와 교역을 재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둘 중에 두 분이 하나를 선택하시는 거였잖아요. 아하. 이번 달 안에 한다는 것은 과도하게 이르다. 희망과 근데 기대를 걸고 1월에 재개해라. 아. 승자는 음흠. 바로 음. 정대진 센터장님. 와,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우리 왕선택 박사님 쓰러지셨어. 이렇게 또 괜찮아요. 살면서 그럴 수도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럴 줄이야. 네. 북한이 지난 16일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신의주에서 출발한 화물 열차가 중국 단둥으로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센터장님? 뭐 북한하고 이렇게 연락을 하셨던 건가요? 그렇게 하라고? 북에서 우리 북마크를 딱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16일 우리 딱 방송 본방 나간 날 아. 그날 이제 바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 이게 보고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또 오래 했다고 맞춰가지고 또 그러네요. 이렇게 재개를 좀 이렇게 북마크 단행을 해준 것 본방사수를 한 거네, 네, 북한이. 그렇죠, 본방사수. 아유, 1월 중 교역 재개 안 한다를 선택하신 우리 왕선택 박사님. 지금 소감이 좀 궁금합니다. 이런 들어볼랐죠? 매우 분합니다. 인적 사람들과 물자가 다 같이 가는지, 뭐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언젠가 본격적인 재개를 앞두고 시험 운행을 한 건지, 뭔가 좀 급급한 건 있어요. 그러나 확실하게 패배를 받아들이고 아, 정대진 파이팅!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승부의 모습. 그러네요. 우리 정 센터장님을 앞으로 저는 음. 정스트라다무스라고 부르겠다. 정스트라다무스. 우리 왕선택 박사님은 깨끗이 승복하시는 척을 하셨지만 네. 앞에 서두 서론이 기셨어요. 아닌데? 왕 뒤끝. 뒤끝.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두 전문가님들과 저희 MC들도 모두 친절 가슴에 팍팍 새기고 본격적으로 친톡 시작해 볼까요? 네, 이번 주 친톡에서는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최근에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걱정하고 계실 그럴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해 연초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연달아 들려오면서 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쵸. 박사님,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는 1월 5일 날 네.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북한에서는 그것을 극초음속 미사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성공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합참 쪽에서 약간 다른 의견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11일 날 다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해서 또 쏘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제재를 하니까 북한 외무성에서 담화를 내고서 14일 날 또 쐈어요. 17일 날 또 쐈어요. 근데 그렇게 4차례를 쏴서 좀 흉흉합니다. 불과 뭐 십며칠 동안
4번이나 미사일을 발사를 한 셈인데 네. 올 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에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요. 전 음흠.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음흠. 특히 이 5일 그리고 11일에 쏜 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 아. 요 사실 때문이거든요. 극초음속. 사실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빠르고 무서운 무기일 것 같아요. 근데 조금 헷갈리는 게 어디서는 탄도미사일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아예 신기술을 탑재한 미사일이라고 하고 같은 미사일을 두고 왜 내용이 제각각인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맞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념부터 좀 잡아봐야 할 것 같은데 얼마나 네. 빠른 거예요? 극초음속이잖아요. 극자가 앞에 붙었고 초자가 붙어 있고 음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속부터 알아야 돼요. 음속이 마하 1이에요. 마일. 음속이라는 게 기준인데 마하 1을 넘어가면 초음속이라고 불러요. 거기서 더 빨라서 마하 5를 넘어가면 극초음속이라고 불러요. 아, 마하 1이면은 1분에 네. 20km 가요. 그러면 마하 5는 1분에 얼마 갈까요? 곱하기 5. 곱하기 5. 그러면 100km 갑니다. 100km를요? 1분에? 그래서 극초음속은 마하 5 이상이고 마하 5라는 말은 1분에 100km 가는 속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비행기보다 훨씬 빠른 거죠? 전투기 속도는 마하 2, 그다음에 여객기, 장거리 여객기는 마하 1. 이 정도로 아. 생각하시면 속도 개념이 나옵니다. 근데 뉴스에서 본 걸 쉽게 생각해서 극초음속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센터장님? 이게 종류가 다르긴 한데 탄도미사일은 말 그대로 이 탄의 궤적이 있는 거예요. 미리 어디 목표를 정해놓고 일정한 탄도를 가도록 이렇게 쏘는 거죠, 로켓 발사체를 달아서.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게 원래 마하 10 이상이 나오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잖아요. 네. 멀리 나갔다가 만 킬로 이상 날아가는 거는 마하 25까지도 막 나와요. 원래 걔네들은 그 나오는데 극초음속은 그 종류와는 좀 다르게 네. 탄도미사일로 이렇게 오다가 일정 부분에서 얘가 떨어져야 되는데 네. 다시 활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마하 5 이상의 속도가 나요. 떨어질 거 알고 요격 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튀어버린다. 그렇죠. 그럼 잡기 힘들다. 이제 그걸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는 신개념 무기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그렇군요. 궤도나 궤적을 예측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를 내기 때문에 그겁니다. 위협적이라는 바로 거군요. 그겁니다. 네. 탄도미사일은 마하 20이 넘어가는 무시무시한 속도지만 궤적을 계산할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아. 요격을 할 수 있어요. 막을 수 있다는 거군요. 막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한 뭐 1000km 바깥에서 탄도미사일이 빵 뜨면 레이더로 탐지를 해가지고 얘가 날아오는 데까지 뭐 5분 정도 걸린다고 칠 때 5분 안에 계산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날아오는 궤적에서 얘는 700km가 지나면 여기 온다. 그리고 거기다가 쏘는 거예요. 그러면 부실 수가 있어요. 아, 예상 가능, 예측 그렇죠. 가능한 그래서 거네요. 탄도미사일이 아. 그래서 빠르지만 예상 가능하다. 아. 근데 얘는 정해진 궤적이 없어서 700km 뒤에 얘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요격을 할 위협이네요. 수가 없어요. 아. 근데 마하 5다 완전히 못 잡죠. 그러니까 이게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죠. 예, 그렇군요. 네, 얘기 들어봐도 네.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게 그렇게 모든 나라가 다 가지고 있는 그건 아닐 쉬운 것 기술이 같아요. 아니거든요. 이 미사일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몇 개국 안 된다고 들었어요. 어떤가요? 현재로서는 세 개 나라라고 단순하게 말을 할 수 있고. 세 개요? 아, 세 개요? 네, 미국. 그래서 미국도 있지만 러시아, 중국, 미국 이렇게 따져야 됩니다. 아. 러시아와 중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다 없다 하면 있다예요. 아. 근데 이제 미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없다 해서 있지만 미사일 자체는 아직 시제품 상태라서 실전 배치가 안 된 상태예요. 왜요? 그래. 왜 그럴까요? 어려워요. 이 기술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서 이쯤 되면 더 궁금해집니다. 많은 사람들도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렇게 당연하죠. 대단하고 어려운 기술인데 북한의 주장처럼 실제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제대로 확실하게 성공을 했는가? 맞는가? 너무 궁금하죠. 이거거든요. 아니 그렇게 대단한 기술이라는데
이쯤 돼서 우리 정스트라다무스의 예측도 들어봐야 됩니다. 부담감 팍팍. 이건 이제 예언의 영역이 아니라 관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좀 살짝 피해가고 이게 관측이 아직 정확히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일, 11일 발사에서 우리 합참이 발표한 거랑 북한이 발표한 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11일 발표 같은 경우에 우리 합참은 한 700km, 60km 고도로 해서 한 700km 정도 날아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북한은 700km 날아갔다가 그게 왼쪽으로 살짝 틀어서 240km를 더 날아갔다라고 하는 건데 합참이 발표한 건 여기 700km까지예요. 네. 미지의 영역이 지금 한 240km, 한 300km 정도의 영역이 좀 있는 겁니다. 북한은 성공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 그냥 그건 탄도 미사일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이제 공식 입장인 거죠. 이게 미국도 개발이 아직 덜 됐고 네. 러시아와 이제 중국도 상당히 오랜 기간 개발을 해가지고 실전 배치했다고 하지만 사실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는 기계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과학 기술의 그런 인프라를 생각해 볼 때 해낼 수 있을까라면 좀 어려운 게 아니냐. 북한이 열심히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100% 수긍이 가는데 완성을 했을 거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닌 것 같다. 퀘스천 마크. 퀘스천 마크. 그러니까 우리 정리를 해보면 쉽게 말해서 북한이 조금 오버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완벽히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비유를 들자면 네.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있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에쿠스 같은 자동차를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T코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둘 다 네. 가지고 있죠. 그러나 굉장히 고급 그쵸. 그 자동차 경연대를 생각하면서 괜찮은 자동차가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T코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나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네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성능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극초음속 미사일을 가지고 있냐 없냐? 라고 말할 때도 단적으로 말할 수 없는 중간의 영역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관찰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적절한 비유시네요. 이해가 뭐, 쏙쏙 됐습니다. 혹시라도 T코 소유자들께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티코 수 이제 있으나 단종된 지 너무 아니, 오래돼서. 제가 원래 T코를 10년을 몰아봤기 때문에 저도 네. T코 가족으로서 네.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나기도 해요. 우리는 자꾸 대화도 시도하고 인도적인 도움도 좀 주고 싶은데 이렇게까지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연속으로 발사를 하다니? 아니, 우리도 극초음속 미사일 있으니까 까불지 마, 뭐 이런 의미인 건가요? 뭔가요? 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먼저 치지 마라.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대외적으로는. 치면은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 특히 지금 또 미국이 독자 대북 제재를 한 거에 맞춰가지고는 그때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은 아니고 이미 이제 능력이 입증된 탄도 미사일들을 이제 발사하면서 우리도 가만히 있지도 않겠다. 시간이 결코 제재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굴복하진 않는다. 우리 미사일 능력 계속 축적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 시간이 미국 당신들 편이 아니니까 빨리 우리가 2019년부터 요구했던 새로운 계산법 들고 나와라. 얘기하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압박으로 좀 하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내적으로도 어쨌든 주민들한테 자꾸 자신감을 심어줘야 돼요. 경제는 지금 안 되잖아요. 이게 대북 인위 제재뿐만 아니라 이게 코로나라고 하는 자연 제재에 갇혀가지고 지금 주민들 생활이 많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 텐데 그때 그래도 우리에겐 미사일이 있다, 핵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메시지를 계속 내줘야 되는 것이죠. 국내용으로라도. 최근 북한이 굉장히 어렵게 북중 교역을 재개했잖아요. 비록 장기적 백지, 정규적으로 나아갈지는 모르겠으나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고 국경의 문을 이렇게 다시 열었다는 거는 더 이상 고립과 반목만이 국가적인 난관을 해결하는 답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도 좀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100번의 무력 시위보다 한 번의 적극적인 대화 시도가 상상도 못했던 변화를 불러온다는 걸 사실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네, 북한이 극초음속의 속도로 대화 테이블에 나와주기를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요청을 드리고요. 지금 북에서 보고 있다면서요. 네. 공감하시죠? 네, 동감합니다. 동감합니다. 동감한다고요.